강력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간팬 여러분. 11월 18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혼합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매지컬 초이스는 좀 나아지고 있어요. 이거 대형사고 출만합니다. 이번 위니 어벌리어는 모래를 맞으면 좀 더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지 형태 나쁘지 않습니다. 2번 놓고 1번, 9번. 2번, 1번, 8번. 경주리 1400m 제11경주 스포츠 월드배 경주 11경주입니다. 1번은 다이아 사크는 능력마죠. 10번은 강원 챔프. 한간방어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검증해 봤어요. 1번 놓고 10번 드려. 10번 나 가온 챔프가 스포츠 월드배 가져갑니다. 18일이네. 네. 요즘 경마장에서 18, 18 많이 하시죠. 예. 11월 18일입니다. 내가 부산 경마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서울은 그나마 좀 나아. 부산은, 무슨, 이제 제주 경마 닮아가는 것 같아, 부산이. 오, 대박이야, 요즘. 그렇게 하면은 부산 경마의 존폐 위기가 조만간 찾아올 겁니다. 마필 수급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주 과간의 똥집으로 경마하고 있죠, 지금. 제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이거 다 곱씹어갖고, 하나하나 다 짚어갖고,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아주 물어 뜯어서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좀 부산 경마가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네, 부산 경마.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재결위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볼 때마다. 옛날 승리 같으면 전화해갖고 재결위원회 저 개떡 같은 개호로, 간둡시다. 내가 이 방송 찍으면서 참 욕도 많이 했는데, 나 좀 착하게 살라고 그러잖아. 예. 착하게 살다 보면 복이 올까봐. 복이 왔습니다. 예.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일요일 강마 적중은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더바가를 놓친 게 너무나도 아쉬운데, 마번은 다 있었죠. 3번 마필과 6번 마필도 있었고, 하여간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메인 승부처 2개 잡아냈고, 대상경주도 17별짜리 좀 잡아내면서, 흡족하진 않아. 예, 내가 잘했다라고 잘 나타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나마 조금 나았던 경마일이 아닌가, 일요일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복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토요일 경마에서 어차피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감사할 거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의 바다라는 밴드에서 저희 아이가 아프니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저 생명부지의 남이시고 저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제가 도와달라고 가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를 즐기시는 모임인데 제 방송을 보시고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후원의 손길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걸로 힘을 내서 저한테 그냥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그냥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힘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더 잘 살라고 저한테 복을 주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보시면 힘내라고 때리지는 말고 물론 힘내라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좋아. 그것도 참 좋은 일이야. 힘내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 힘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예상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병원비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잘해서 잘 벌어서 여러분들과 맛있는 거 사먹고 나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편성은 토요일 경마와 다를 건 없어요. 부산 경마에서 또 실버 울프가 서울의 대표 마필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대상 경주도 펼쳐진다는 점. 대상 경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방송 한번 꾸준하게 잘 봐보십시오. 입이 많이 헐어서 말을 좀 길게 못해요. 좀 이해해 주시고 방송이 좀 짧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다 나. 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달에 승부처 한번 공지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한달에 승부처는요. 27911
2791 구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이경주와 상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화제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한대건 새벽바람 갈라가면서 오늘도 다녀왔습니다.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직접 만나봤을 코너는 토요일 경마에서 만나봤던 이역 기수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마리 정도를 직접 만나봤을 때 오픈해드리는데 다 얘기하죠. 뭐 혁이 만나갖고 야 나 직접 만나봤을 코너 하는데 6마리만 얘기해줘 이렇게 안 하죠. 출전한 마필들 다 듣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짚어볼 마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마필은 3경주에 출전한 3번마 에펠이에요. 이 마필은 지난 데뷔전 때 나름대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지만은 선유권 전개하면서 끝권을 보였었고요. 근데 그 걸음이 정말 좋았다라는 느낌까지는 사실 아니었어요. 나름 괜찮은 모습이었었는데 지난 10월 14일 날 기습적으로 선행에 성공을 하면서 놀라운 걸음을 보이죠. 8마신 차이에 낙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주력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개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모래를 맞고 가니까 걸음이 좀 덜 나왔었는데 자기가 경주를 주도해버리니까 아무런 방해를 안 받고 압박도 없었고요. 훨씬 더 좋은 경주의 역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역 기수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생각은 비슷하더라고요. 발주가 뭐 느린 마필은 아니지만 선행을 가기는 만만치가 않은 거라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선행을 성공하자 걸음은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문제는 선행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뭐 따라가서 지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필이 더욱더 놀라운 걸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행이라는 그 변수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선행을 실패하고 따라갔을 때 걸음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승급전이고 3번 게이트니까 선행 가면 되지 라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데 5번 박차오름이라는 마필이 발주기 이탈 능력이 훨씬 더 빠릅니다. 최근에 박차오름이 외곽에서 밀고 나올 때의 걸음을 보면 결코 밀리는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 박차오름도 이번 경주가 2착 승급전이에요. 감량 마이너스 1kg 받고 52kg인데 욕심내볼만 하죠. 상당히 약하다는 걸 아니까 선행을 노려볼 겁니다. 또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3번마 에펠이 나가면 분명히 압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5번마 박차오름이 그래도 좀 충막감은 더 낫지 않느냐.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간 3번마 에펠도 선행이면은 충분히 우승까지도 한번 넘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마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선행 실패에 대한 요인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마필은 바로 4경주에 출전한 마필이에요. 1번마 7종 7금. 사실 이역 기수가 이 마필을 우승을 차지를 하죠. 우승도 한번 해봤고, 뭐 입상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역 기수가 우승과 준우승을 하면서 구전 동안에 이역 기수가 이 마필을 상금 다 벌어준 거예요. 그만큼 이 마필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결정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뚜렷하지 않은 마필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뭔가 좀 낭창낭창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흐물흐물하고 잘 못 뛰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마들의 전력이 조금 더 낮기는 해요. 그래서 7종 7금이라는 마필이 이 4경주에서 들이대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역 기수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마필이 나아졌대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부터인가 마필이 좀 단단해진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수의 요인일 겁니다. 아마 편성으로 본다면은 이 4경주 1번 7종 7금이 자력으로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는 편성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 7종 7금을 평가했을 때의 이역 기수의 평가보다는 분명히 현재의 7종 7금의 상태가 다 걸음의 힘이 좀 더 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번만 뛰고 안 뛰는 마필은 아니니까요. 7종 7금이라는 마필이 경주에 다 드러났다 생각했는데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차후 경주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나는 마필은 7경주에 출전해요. 6번마 올드체이서라는 마필입니다. 자, 7경주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네, 승부를 하겠다는 경주인데 승부 경주 하나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6번 올드체이서는 이번 경주 57kg고 이 마필은 좀 과거가 있죠.
예전에 권성원 기수가 뜬금없이 삼찰합니다. 7월 21일 경주에서 끝걸음을 뜬금없이 삼찰하길래 에이 뭐 편성 때문에 우연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권성원 기수한테도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권성원 기수의 대답이 더 웃겼죠. 아니에요. 걸음이 나아졌다. 그러더니 지난번 경주 때 삼찰했는데 8월 19일 경주에서 이 마필은 전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올드 체이서가 그냥 우연치 않게 한번 올라왔겠구나 라고 평가를 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권성원 기수는 나아졌다고 평가를 했고 조교 때 여지없이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배당을 중배당이죠. 21배가 나왔으니까 인기 1위에 붙여서 재밌는 결과를 이뤄냈고 자, 그 다음 경주에 임기영 기수 같아요. 역시나 중간에 끌어올리죠. 뭐 바닥에서 취입을 했던 마필을 중간에 끌어올리면서 끝걸음 한 발을 발휘했고요. 걸음 자체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덕분에 이 마필은 인기마로 등극을 해버립니다. 변하죠. 53kg의 중량에서 56kg라는 중량을 짊어지고 취입을 해야 되는데 여지없죠. 딸리죠. 부담량이 올라가니까 끝걸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록상으로는 똑같아요. 1분 21초 때의 기록을 똑같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얘는 자기 걸음에 다 뛰었지만 다른 마필이 더 잘 뛰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시원한 탄력은 아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최근에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정말 컨디션이 정점에 달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혁 기수가 이번에 57kg를 달고 기승을 하는데 조기 때의 느낌은 어땠냐 그랬더니 이혁 기수는 그렇게 뭐 뛰어난 마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올드 체이서를 뭐 제가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는 막권은 아니지만 아예 무시는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주의 조건이 부담량도 너무 가증하고 너무 늦추입을 한다는 점에서는 과신할 수 있는 인기권은 아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팔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마리 마필 말씀드렸어요. 3경주의 3번마 에펠, 4경주의 1번마 7종 7금, 그리고 7경주에 주장하는 6번마 올드 체이서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은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본예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12마리 마필들. 토요일 1경주의 편성이나 일요일 1경주의 편성이나 도찐개찐입니다. 예, 정말 능력마가 없죠. 하나같이 믿음감이 안 가는 혹시나 똥말들로만 이루어진 편성. 다들 상금 욕심이 나죠. 미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총알가치는 경주 조건이 많이 좋아졌죠. 휴양을 갔다 와서 지난번 경주 때도 내심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이게 나아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안 나와서 뭐 어디 가겠어 했는데 정말 편성을 잘 받았네요. 부담량이 좀 과중하다 하더라도 선유권 정리까지 되는 만큼 그나마 이번 총알 가치가 조금 더 총맛감으로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김옥성 기수 역시나 변태 같은 기술로 이변을 연출했던 10월 7일 경주 그리고 11월 3일 경주 아예 끌어올려 보지도 않고 선두권에 잠깐 가담을 하는데 걸음이 안 나와요. 뭐 능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워낙에 김옥성 기수가 이렇게 변태같이 기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어붙여볼 여지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 있겠고요. 사마 대한일품이 선행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죠.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버리기는 좀 아까운 마필입니다. 1300m를 뛰고 1000m 지난번에 선행을 가지 못했었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감량이 이점이 있는 김효정 기수가 이렇게 편성 약하면 선행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빠른 마필이라 해봤자 8번 통합시대 정도가 빠른데 자기가 게이트 싸움에서 이겨낸다면 이변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실상 김효정 기수의 평가는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솔직히 뭐 이 마필을 미쳐있어요. 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는 못할 것 같아요. 만나봐도. 스터닝 어게인은 지난번에 배당판에 인기 2위권으로 팔렸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이 마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도 이혁 기수를 만나봤을 때도 자꾸 연습 주행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이혁 기수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말이 마음같이 안 되니까 뛰질 않으니까 연습 주행으로서 한번 변화를 모색해봤는데 썩 마음에 들진 않더라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여지없이 편성도 상당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고가에 도입이 된 마필이고 혈통이 괜찮기 때문에 더 나아질 여지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8번 통합시대는 예전에 악벽이 좀 있었던 마필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그런 악벽이 교정이 되면서 걸음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는 좀 페이스를 이끌었던 것이 좀 페인이 아닌가. 상태는 여전히 좋고요. 박상호 기수도 나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9번 라운볼펜은 휴양을 갔다 와서 아직은 회복이 덜 돼 있고요. 10번 하드 프린세스는 너무 늦추입. 끝걸음에 발동이 늦게 걸리는 단점은 있긴 한데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안 통하지라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2번과 총알 가치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번, 4번, 8번, 10번 이 네 마리 안에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2번 놓고 3번, 4번, 8번, 10번 이렇게 네 마리의 마필을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는 주력 한방막권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현장에 무통장 문자 신청도 많이 해주시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 신청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통틀어서 하루에 2만원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도 많이 신청하시고 문자보다는 제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060-706-999 음성정보 나가고 있으니까 1경주는 조금 소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가는 경주고 능력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번 총알 가치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필이 깨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 불합한 때이기 때문에 1경주 조심하시고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2경주 넘어갑니다. 12번의 마필이 추천했고요. 자,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도 일요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처를 단통막권으로 때렸습니다.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났어요. 그 당일날 경주가 5번 마필이 취소되면서 저는 한 7배에서 6배 생각을 했는데 최종 배당이 3.7배나 났나요? 너무나도 좀 아쉬운 결과였지만 그래도 주력 한방막권으로 성공을 하면서 자본은 조금 확보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몇 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이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번 투어브라더, 5번 님의 향기, 7번 프라이 빈매, 10번 데디글로리, 7번 장산 플라이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이고 어려버려 팔리는 마필 3번 클린업 트리올이든가 8번 로드 이스톤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리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경주가 객관적인 능력상으로 보면 1번 발음 더럽게 안 되네. 1번 투어브라더가 가장 경주의 조건이 좋죠. 이 채찍에 대한 예민 반응이 있어요. 주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인데 채찍을 안 대고 선행을 가니까 선행을 성공을 하니까는 기대 이상으로 뛰어주는 걸음을 보여줬었죠. 당시에는 최원준 기수의 12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게 인기 1위마와 함께 인기 2위로 등극을 하면서 초구의 배당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배당판을 유지하길래 이게 도대체 뭐지? 초브라더는 주행이 흔들려서 꼴찌를 했고 재주행 검사를 받고 나왔던 마필이 이렇게까지 팔려? 전 정말 놀라웠어요. 결과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게 결과가. 참 배당판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최원준 기수, 박원웅 기수로 기수까지 업그레이드된 상태인데 1번 게이트입니다. 당시에는 12번 게이트였고요. 그 1번 트로브라이더의 경주의 조건은 난 이거 놓고 해야 돼. 너 이거 놓고 해. 최원준 기수가 이렇게 끌고 들어온 마필을 박원웅 기수가 못 끌고 들어와? 그것도 1300m를? 지난번에 1000m 했다고?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 1번을 놓고 할지 아니면 한대건의 노림수를 놓고 할지는 현장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경주의 내용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현장에서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3번마 에펠은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근데 제가 단서종 하나 걸었어요. 선행을 성공을 시킨다면 박차오름과 함께 이걸 까부시고 선행을 성공을 안 하면 5번, 3번 맞고 한방 맞고는 끝날 여지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선행을 실패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 선행을 가면 잘 뛸 거예요. 박차오름은 2착 승급을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웠었죠. 걸음발 자체가 조금 1000m에 좀 특성화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났으면 좀 불안해했을 텐데
거리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제 몫을 해줄 것 같고요. 6번 다이아 펀치는 걸음이 살아났는데 지난번에 낙마를 시키면서 경주를 망쳤습니다. 뭐 시영철 기수를 만나봤더니 마필 상태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요 세 마리의 마필이 돋보여요. 3번, 5번, 6번이 가장 돋보이고, 3번 베스트메이드가 좀 곁다리로 팔리고 있는 형국인데, 베스트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원래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복형이죠. 능력도 없고. 그래서 3번, 5번, 6번을 넘어서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로를 1, 2경주 한번 보고 나서 5번을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 가능한 6번과 다이아 펀치를 놓고 한번 의도적으로 배당 한번 노려볼 것이냐, 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3경주는 3번, 5번, 6번, 6번, 5번, 3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3번 베스트메이드가 팔리든 8번 창성이어로가 팔리든 다 쓰레기라고 봅니다. 능력들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3번, 5번, 6번 세 마리 안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마리 앞에 주전했고요. 1번마 7종 7금은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편성이 좀 더 약하면 좋겠는데 너무 강한 것 같아요. 7번마 라피도쿠스 3마시는 낙선을 얻었죠. 승급전을 치르긴 하지만은 여전히 좋은 모습. 15번 롤브레이크도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원체 잘 뛰었어요.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편성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편성이 워낙에 약하고 개편성이었기 때문에 선전을 해서 의심이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의 보여줄 걸음이 더 남아있는 마필은 바로 20번 롤브레이크가 아닐까. 뭐 태풍 아이즈는 모래를 덜 맞으니까 잘 떴다고 하는데, 그 전에 보여줬던 경주력을 보면은 이건 편성 때문에 너무 잘 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7번, 10번 이 두 마필의 앞으로의 가능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번 창성 로키는 선행 버티기, 4번 머니치프는 상태는 정말 좋다고 해요. 이 마필은 뭐 상태가 안 좋다고 했던 적은 없는데, 상태가 좋아도 가서 깨지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른 마필들은 뭐 크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고요. 7번, 10번은 인정을 하듯, 아니면은 4번, 9번에 2번을 노리든, 뭐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 축막감으로는 7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7번, 10번이 우선, 그리고 7번을 놓고 4번, 9번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3번 창성 럭키까지도 한번 현장에서 결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7번 놓고 한번 이번 4경주는 공략을 해보십시오. 부산경마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경주 1311마리 마필들 하나같이 다 똥말이죠.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단 한 마리도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그래요. 1번 브라인파크는 사실 결정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죠. 하위군에서 올라올 때도 개편성에서 선전을 하면서 이 승급을 했는데 여지없이 그냥 꼴찌했죠. 데뷔전 승급전에서 올라와자마자 꼴찌했고, 지난 10월 12일 날 조금 걸음 좀 보여줬다고 이번엔 강력한 인기마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걸음이 좋지가 않은데 뭐 다른 마필들은 뭐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편성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3번만 신비한 여인도 사실 짧죠. 이 마필도 하위군에서 올라와서 바로 꼴찌했고요. 그러나 지난번에 1300에서 나와갖고 은근히 얘가 버텨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선두권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번 경주가 굉장히 발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지 않고 선의권에서 그냥 야금야금 기회를 엿보는 마필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1번보다는 3번이 조금 더 앞선에서 경주를 펼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능력은 좀 딸리지만은 3번 신비한 여인이 그래서 총막감은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5번 이스트 윈드죠. 이 마필이 계속 인기가 실리고 개삽질을 하고 있는데 사연 참 많아요. 뭐 후검량을 안 해서 실격당하지 않나, 뭐 발주가 안 돼서 지랄을 하지 않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선의권에 가다녔던 마필이 갑자기 개는빨을 하고 꼴찌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 가간의 똥집이다 보니까는 마방에서 속을 좀 많이 썰을 것 같아요. 유현명 카드를 끌어냈는데, 현명이가 그래도 2번 이상을 타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임시 응변에 아무래도 능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또 지난번에 걸음이 안 나와버리니까 이걸 뭐 추천하기도 뭐하고, 완전 무슨 도깨비 같은 마필인 것 같아요. 8번 블루댄서는 이미 걸음이 다 드러났고요. 9번마 트리플 실버도 한 발은 가지고 있지만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8번, 9번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뭔가 좋은 느낌은 아니고,
뭐 실버 터프그린은 2차 입상으로 승급을 해서 마이너스 2kg 감량을 받았는데 액톤 스피드위의 원더풀 테일의 2차.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올라온 거고 또 당일날 인기 1위를 팔렸단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걸음으로 깨졌다는 것은 조금 이 마필도 승급전에서는 더군다나 외곽인데 너무 과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크게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1경주가 전체적으로 능력들이 좋은 마필이 한 마리도 없는 거죠. 애매하게 분포가 돼 있고 터져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3번마 신비한 연인은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조금 더 컨디션 괜찮은 마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 1300 10마리 마필들. 근데 편성이 왜 이렇게 짜여졌는지 모르겠네. 5등급 경주인데 다음 주에 센 마들이 다 나올 것 같아. 5등급은 좀 약체 편성이에요. 이 10번마 루카스가 자기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입상을 하면서 저희들을 기쁘게 해줬던 건 맞습니다. 뭐 7.7배의 배당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것도 능력 시대를 제가 제끼고 가다 보니까 이게 적중에 실패를 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죠. 적중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이 10번마 루카스는 능력이 좋은 마필 같지는 않아요. 대문년 때 모습을 보면 그냥 원래 판성 약하면 좀 오는 마필?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1번 게이트에서 최적정 게이트 조건에서 그것도 쥐어짜고 이 정도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물론 편성은 굉장히 약합니다. 앞말들로만 짜여져 있다 보니까 편성이 약하다는 건 사실인데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해요. 지난번에 1번, 이번에 10번. 매번 좀 아쉬운 마필 3번 여울이죠. 선행을 노리는데 선행도 안 되고 선행을 못 가는 게 말은 또 들띄워주지도 않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한번 이거 놓고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1번만 마니케이는 지난번에 팔려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으로 보면 이제는 뭐 편성은 괜찮아요. 조나 마필인데 근데 이 마필은 믿음이 안 가는 마필이고 블레싱 로드도 마찬가지 3번 빅토리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는 박인규 조교사는 모래도 잘 맞고 뛴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게 한 4-5번 되는 것 같습니다. 빅토리스타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걸음이 안 나오네. 아주 짜증나네. 이번엔 좀 다른 모습, 앞말 편성이니까 뭐 안 될 건 없겠죠. 파티파워도 매번 그 타령이고요. 그거 희망스타가 이 정도의 걸음은 아닌데, 지난번에 너무 걸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못 뛸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이날 경주에서 이동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난번에 한번 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탔고, 다시 한번 태워달라고 말을 했다. 그때 느낌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마필이 못 뛴 걸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경주도 희망스타를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루카스가 3번 여우리와 함께 동반 입상하는데 10번을 놓고 하신다고 해도 제가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 뭐 욕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개인적으로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3번 여우리에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4번을 놓고 공략을 하되 10번만 루카스, 9번만 희망스타 이 두 마필이 우선적인 막권이고요. 1번, 2번, 3번 이 세 마리의 아필은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4번 놓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놓고 9번, 10번 두 마리 아필 말씀드리고요. 4번 놓고 1번, 2번, 3번은 현장에서 버릴 건 버리고 방어하는 막권 정도로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의외로 최저배당인 것 같으면서 사람 병신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4번만 여우리는 명마입니까? 지금 뛴 거는 보면 인석이 형도 참 그래 말 관리가 좀 마음 아프겠죠. 매번 잘 만들어 놓고 깨지고 있으니까 여우리도. 자, 부상경마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의 1600m고요. 12마리 아필들.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뭐 다 팔려요. 1번도 팔리고, 뭐 2번도 팔리고, 6번도 팔리고, 11번도 팔리나? 저는 5번 마이티 파워를 놓고 하겠습니다. 이 승급전이라는 핸디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이티 파워가 뛰어온 행보를 보면 전기가 상당히 자유로워요. 아마도 현장에서는 이마 기적의 명성이 좀 더 인기를 모을 수 있는데, 충막감으로 5번 마이티 파워를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후차권 싸움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명성도 제가 좋은 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나피들이 뭐랄까요? 어느 순간에 상금을 벌어야 될 기회가 오면 착실하게 벌 것인지 아니면 능력으로 깨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그래야지 돈이 돼요. 자, 한대건 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경마 2경주
한대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5번만 마이티 파워를 놓고 충만 공개해드렸어요. 마이티 파워를 놓고 승부해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 가장 눈에 돋보이는 마필은 1번마 대군 일갈과 12번마 대군 제패예요. 대군 시리즈. 이게 마주가 같습니다. 지금 표정선 마주인데 뭐 마주가 같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두 마필의 동반 입상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일단 1번마 대군 일갈은 계속 끝걸음이 있죠. 근데 제가 이 마필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늦발동이 문제입니다. 굉장한 늦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김태형 기수 이걸 알고 탈 거예요. 저걸 해봤으니까. 늦추입을 하다 보니까 그거 탄력은 너무나도 멋있게 올라오는데 못 잡아버리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경주를 하고 있고요. 게이트가 1번이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바닥에서 뛰어야 되니까. 좀 더 끌어올리면 덜 뛸 수도 있고 불안 요소는 있는데 워낙에 꺾으면 좋으니까 입상권은 그래도 지켜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모 대군 대표도 주행하면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 약간 진입 불량이 있어요. 그래서 진입 불량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 진입할 때 자꾸 힘을 빼는 마필들이 발주가 좀 들리죠. 많이 흥분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가 들리는가 늦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워낙에 주행검사 모습이 좋아서 안 될 건 없고 3번마 엉클오는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좌포도 망념 그러니까 눈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주행검사 모습은 나쁘지 않아서 뛸 말인 것 같은데 이 조기 때 보면은 완벽하진 않은 느낌이에요. 엄마 인천 스피드는 뛴다고 하더니 뛰긴 개뿐이나 뜁니까? 걸음이 안 나오고요. 이건 마방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실전에서 걸음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000m에서 1300을 거리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피를 테스트 해보려고 1300을 쓰신 게 아닌가. 지난번에 이거 마방에서 굉장히 기대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좀 아쉬움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경주력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낙관할 정도는 아닙니다. 실버 문학 타이거도 지난번에 못 뛴 걸음은 아니지만 거의 쥐어짜다시피 하고 들어갔고 9번 최강 캐티는 괜찮아요. 주행검사 때 보면은 굉장히 끌죠, 발이. 끌리는 모습도 있고, 의외로 직선에서는 자세가 잡히면서 제어만 해도 끌고 가는 모습이 있어서, 싹수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1번마 대군 일가를 놓고, 어차피 7번 문학타이거가 선행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1번을 놓고 7번, 9번, 12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1번 놓고 7번, 9번, 12번. 배당이 나온다면 5번. 네,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대군 일갈이 늦발을 하고 바닥에 누워있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취입하니까 올라올 겁니다. 예, 상당한 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상만 3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1100m. 경주골 1300m 레스토랑 파크 6경주입니다. 4번 헤네스 프라임은 따라가는 정도에서 충분히 되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번 슈퍼스틸도 취향을 갔다 온 이후에 거리가 훨씬 더 나아지어 있기 때문에 4번 놓고 11 승부 왕권이고요. 슈퍼스틸과 함께 10번 제트 단양 2018 안마을 퀸을 향해 5경주입니다. 3번 스카이베이는 탑스텝 오히려 괜찮습니다. 이건 특히 강단이 있는 마필인데 시원 서울의 별이 이 마필이 절대적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승막감을 놓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놓고 6번, 14번 주력 8번 청수역을 의외로 해볼 만한 마필들이 있죠.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2경주에 이어서 3경주 역시나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1번, 4번, 뭐 6번, 8번, 10번 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1, 4, 6, 8, 10. 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배당판에서 역시나 이렇게 옮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건 충말 싸움이죠. 어떤 마필이 좀 더 잠재력이 있고 어떤 마필이 경주거리 1600m라는 특징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해서 자신의 걸음을 뽐낼 수 있느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배당을 심하게 노릴 만한 경주는 아니에요. 적절한 배당에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배당판은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는 마필이 배당에서도 인기를 주도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단통 막건, 한방 막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막건으로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알면 쉽지만 모르면 어려운 경주가 경마입니다. 자, 이번 상경주 저는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접근해보겠다. 자, 한대간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 2경주에 이어서 3경주가 승부처니까 연달아서 한번 맛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가 중간에 껴있지만 부산도 잡을 수 있는 경주에 못 잡으면 먹기 참 어려워요. 지난주 뭐 대상경주도 그랬지만 대상경주 승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에 1311마리 앞에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 이후에 한참 동안 물론 부산 승부가 2, 4경주가 맞나? 예. 2, 3경주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간간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서울의 승부처는 두 번째입니다. 자, 한대건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 6번 올드 체이스도 나오고 있고요. 다른 인기권의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저는 이 경주에 좀 사연이 있는 마필을 가지고 승부하려고요. 그 사연은 뭐냐면 지난번에 약간 무리한 전개를 하다 보니까는 안장이 약간 밀렸었다. 그래서 추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뭐 크게 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결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이거는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겁니다. 직접 기술을 만나서 들어야지만 아는 거고요. 저를 제외한 2명 정도밖에 몰라요. 안장이 조금 밀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7경주에 그 사연 있는 마필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도 선전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사보십시오. 자, 한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과연 어떠한 마필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능력도 되고 우승도 할 수 있고 먹을 것도 많은 그 마필을 놓고 한방 추정 막건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7경주. 과연 안장이 밀렸던 사연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참고하시고 승부해 보십시오. 이거 직접만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이고요. 11마리 마필들. 일단 우열이 약간 드러난 마필 2마리가 있죠. 3번마 가문의 영광과 6번마 어표금맨. 사실 지난번에 3번마 가문의 영광은 장규 휴양을 나와서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저는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경주가 좀 많이 꼬였었죠. 전진국 US에서 당일날 김효성 기수로 기수도 바뀌었고, 자, 이번에는 임성실 기수로 전격적으로 교체됐습니다. 임성실 기수가 말을 잘 만드는 기수기도 하고 또 실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도 많이 살아났어요. 이번엔 될 것 같고요. 이번 어피오맨도 의외로 잘 뛰죠. 강단 있게 뛰는 모습인데 능력이 뭐 뛰어나다가 보기는 힘든데 편성을 잘 골랐고, 문제는 얘는 다른 마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 좀 큰 것 같아요. 57kg의 중량이라는 부담량을 안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이겨내는 게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후차권에 도전하는 마필들이 다 애매합니다. 이번 명신 파워도 애매하게 뛰고, 3번 미스 코리아도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을 드렸지만 후두개 포착이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후두개 포착은 호흡기 질환이죠. 이게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병인데 그래서 후두개 포착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완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완치가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그럴지는 모릅니다. 지난번에 선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선행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승급전에 과도한 인기에는 조금 부합하는 것 같아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뭐 10번만 보스 파밀리라든가 뭐 8번만 치프타임 뭐 이런 마필이 도전권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 못한 사실이 있어서 현장에서 한번 이 마필을 확인해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만 모스트 파퓰러는 선행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선행만 제대로 성공을 하면 우회의 번호를 보여주는데 안쪽에 빠른 마필들을 넘어서야 돼서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일단은 3번만 가문의 영광을 6번만 어피오 군면보다는 3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3번, 6번 막건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는 17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 잘 뛰는 마필들이 있고 좀 애매한 마필도 있고 그러네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3번 위드 프렌드십, 신영철 기수, 그러니까 형철이 형은 만나봐요. 오늘 자꾸 신영철 기수 하니까 미안하네. 형철이 형은 제가 오늘 만나봤는데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2등급 승급전인데 6마신을 이겼다고 부담량 56을 주더라.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마필이 더 뛸 수 있고 4등급에서도 조금 더 상금벌이 할 수 있었는데 그 지난번에 아쉽게 졌어요. 사실. 이게 만약 부담량이 조금 더 너무 많은 부담 중량을 올려줬다 이거죠. 승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낮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직전 대비해서 또 올렸어요. 당연히 입상을 했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상태는 여전히 좋고 선행도 되는 마필이고 취입도 되는 마필.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급전의 시마 이스터 킹덤이 지난번에 뭐 선행을 주도하면서 걸음을 보였지만 뭐 선행마도 아니고요. 따라가는 중에도 가능한 마필이고 상대적으로 강자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 1번 해피투데이는 맨날 그 타령이고 3번 호크아이즈가 뭐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현장에서 바람이 불었던 마필인데 이게 겁나게 올라오더라고. 또 3차를 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네. 아, 정말 이게 제가 이 캡틴 파워를 놓고 승부했다가 개피를 봤는데 물론 이제 그때 편성보다는 강해요. 근데 제 지론이 한 번 바람 불었던 마필은 그 다음 경기에 꼭 승부를 한다거든요. 이 마필도 아마 승부를 할 겁니다. 나아졌기 때문에 이따위로 탄 거기 때문에 승부를 할 것 같고 오마 킹포세가 생각보다 불빵이에요. 선행을 가면은 조금 더 나은 마필인데 선행을 못 가서 1700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선행을 갈 여지는 상당히 힘듭니다. 실버 능력시대가 있기 때문에 능력시대는 의외로 선행 가니까 더 뛰어요. 실버 광야불 기둥도 선행을 한번 노려볼만 하고요. 얘는 광야불 기둥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선행을 가야지만 뛰어주는 마필이니까. 서로 좀 박치기를 하다 보면 오마 킹포세가 있을 만한 입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경마 8경주는요 3번마 위드 프렌드십을 놓고 3번 호크아이즈, 7번 능력시대, 그리고 10번 이스터킹덤 이 마필들에게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3번 놓고 해보십시오. 3번만 56.5kg라고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는데 아니래. 말 좋대. 믿어봐야죠. 가서 깨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뭐 안 가면 문제지만 나는 가서 깨지는 건 욕하지 않아. 안 가는 건 욕해.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상금 1억 9천만 원짜리 대상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혼합 등급의 강단에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죠. 단거리 경주의 1400m 하기 때문에 굉장한 강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더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6번마 돌아온 포경성, 7번마 에이스 코리아, 뭐 실마 킹 오브 에이스 이런 마필들이 올해 거의 뭐 그랑프리 경주에도 도전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닐까. 특히나 이 7번마 에이스 코리아는 3세 마필인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마필이기도 해요. 최근에 걸음이 너무 놀랍죠. 돌아온 포경선은 뭐 지난번에 2000m 저는 2000m를 하더라도 막판에 참고 한 발을 기대해봤는데 역시 거리적성이 기대지는 않더라고요. 짧은 거리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육공과 돌아온 포경선이 객관적인 전력상은 충분히 견역이 있다. 서울의 대표인 구마 실버울프도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 이제 나이가 60세에 접어들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뭐 뛰기 힘들 것 같아요. 올해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최근의 모습은 정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안 될 건 없고요. 근데 이번만큼은 최근에 뭐 서울 경마장의 마필들이 내려가서 다 대상경주 섭렵하고 있지만 부산 마필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둬야 되지 않는가. 6번, 7번 실버 세 마리 마필 말씀드리고 4번 투데이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안쪽에서 이제 공격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 코리안컵에 나갈 정도는 아니었었죠. 좀 짧은 마필인데. 근데 단거리에서는 워낙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전개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번, 6번, 7번, 실버 이 네 마리 마필을 말씀을 드리고요. 6번과 7번 중에서 한 대거나 충막감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구마 실버울프가 서울의 대표로서 외롭게 도전하는 그림이다. 지난주에 17배짜리 배당 적중한 것처럼 자산경주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700이고요. 한 대거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일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앞으로 추천했고요. 혼합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일본 매지컬 초이스는 조금가 나아지고 있어요. 이거 대응사고 출만합니다. 이번 위니 어벌리어는 모래를 맞으면 좀 더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지 형태 나쁘지 않습니다. 2번 놓고 1번, 9번. 2번, 1번, 8번.
경주리 1400m 제11경주 스포츠 월드배 경주 11경주입니다. 일본어 다이아 삭스는 능력마죠. 10번 강원 챔프 한간망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검증해 봤어요. 1번 놓고 10번 유령 10번 나 가오 챔프가 스포츠 월드배 가져갑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보는데 요즘 뭐 화두죠. 우리 제인이요. 일단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안기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귤 보냈죠. 200만 당장가요. 200만 개가요. 그게 이제 김정은이가 줬던 이제 송이버섯의 가격을 비교해서 같은 가격을 보냈다고 이제 하는데, 뭐 그거 갖고 얘기들이 많아요. 홍준표인가요? 그 양반은 예전부터 정신 나가 있다 생각했는데, 여러 이제 나경원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얘기하죠. 그거에서 물어 뜯으려고. 그게 뭐 귤 상자만 간지 누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저게 인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그래서 법조인이었었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할까요? 아니 지들이 맨날 사과상자에다 로비자금 만들어서 장난질 치고 했던 놈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귤 상자 보내면서 거기다가 그러면 돈을 쳐넣었을까? 금기를 쳐넣었어? 지들이 하는 짓을 다 하는 줄 아나 봐. 그러니까 걔 족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돈을 갖다가. 뭐 나경원이는 안 그랬습니까? 아 진짜 정신들 못 차리는 정치인들을 보고 거기에 또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홍준표 같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나서 야 진짜 쟤는 똥 묻었는데 자기 똥 묻은 걸 모르는구나. 제가 경마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승부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 더버가 승부처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똥 보는 개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아는 체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까 그런 생각이 퍽 드는 거예요. 저한테. 한대건 병신 같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대건이가 막권 사야 되고 한대건이가 막권 살 수밖에 없고 한대건이가 승부를 해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주만 더버가 메인 승부처로 삼습니다. 물론 실패도 해요. 적중도 합니다. 물론 내가 연 단위로 뭐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적중하기 더 높아요. 경마가 무슨 확률입니까? 비율이에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변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가 변명하는 거 아니냐? 경마는 운도 따라야 돼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면 뭐합니까? 그만큼 귀신도 모르는 게 경마입니다. 하지만 그 근사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대건 노력을 게을리한 적 없습니다. 홍준표처럼 개소리하지 않았습니다. 한대건 이번 구경주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알아봤고요.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한대건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더버가 메인 승부처를 놓쳤는데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 더버가 승부처 구경주 반드시 적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일본과 썬데이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대상경주에 상대적으로 강한 편성에 갖다 써놓고 나서 상당히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경주가 1800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뛴 걸 보면 이 장거리 경주에서는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자꾸 장거리 갖다 쓰고 있네요. 아무래도 미래를 보고 쓰는 것 같은데 게이트가 1번 조건이니까 무시는 못하겠지만 장거리용으로서는 총막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저는 10번만 대우명가를 놓고 하겠습니다. 1400과 1600을 이미 섭렵을 했고 지난번엔 1800까지 경험을 했는데 사실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는데 따라가지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상대도 조금 만만해졌기 때문에 10번만 대우명가를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3번만 모닝코리아라든가 3번 원더풀 메모리. 3번만 모닝코리아는 워낙에 한 발은 가지고 있지만 끝걸음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 3번 원더풀 메모리도 1600을 입상을 해서 뭐 팔리긴 하겠지만은 뭔가 한 1800에서는 2%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지구력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또 선행이 빠른 마필도 아니고요. 일본 뭐 썬데이가 선행을 추구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뭔가 좀 불안해요.
육봉화 승자본색은 2착 승급하긴 했지만 감량 혜택이 있어요. 이마필은 의외로 장거리가 더 낫습니다. 뛰는 자세라든가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의외의 변수는 분명히 있다. 10번 대호명가와 1번 썬데이가 배당판을 주도하겠지만 의외의 변수를 찾아내는 게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일단 부장님과 6경주는 10번 대호명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후차권 한 방은 현장에서 컨디션을 본 후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의 1400m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단 1번 페네트로가 돋보이죠. 예, 지난번에 경주도 뭐 특별 경주 점핑 추천에서 나와서 뛰었고 정상적인 구차 3등급 경주에 나와서 워낙에 글로벌 뱅크란 마피 잘 뛰었기 때문에 덜미가 못 잡았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요. 게이트적 구간이 좋아서 1400m를 뭐 안 뛰어본 것도 아니고 이거 놓고 해야죠. 예, 페네트로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이음마 해오는 지난번에 제가 잡아드렸어요. 배당도 4배밖에 안 나왔는데 워낙에 인기 1위와의 독도지기가 셌기 때문에 그냥 칼리오페를 잘라냈잖아요, 저희가. 예,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한대건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 해오란 마필이 성적이 잘 안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이시영 조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행을 가면은 정말 괴물 같은 마필.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띄워주는 거죠. 이 마필은 다시 한번 선행 주도권 싸움에서 선행만 성공한다면 항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10번 칼리오페는 변한 건 없는데 항상 유진하고 있고 7번 현무라든가 8번 볼드샤이니 다들 한 발씩은 있는 마필들이에요. 배당이 나온다면 7번, 8번 쪽에서 배당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10경주는 1번, 2번 막권이 땡겨요. 2번이 선행 나오고 1번이 따라가다 그냥 끝나는 그림. 배당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최저 배당이라 하더라도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다면은 뭐 그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한대원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죠. 예, 오마 골드뮤직과 실버 천지미가 실버 천지가 넣고 골드뮤직 35.9배였죠. 저희들 메인 승부처의 단통 막권이었습니다. 불과 이게 10월 21일이니까 거의 뭐 한 달? 예, 한 달 좀 되는 기간 전에 저희가 마지막 메인 승부처로 가지고 가서 그날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먹었던 거 한 방으로 35배짜리까지 따뜻하게 먹었던 경주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과연 이제는 35배 안 나와요. 골드뮤직과 천지가의 배당이 그렇게 나오질 않는데 과연 다시 한번 그 재판으로 경주가 끝이 날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가 달려 있습니다. 한대건이가 과연 인정하는 마필이 무엇이고 인정 못하는 마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경주는 직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변수의 요인. 경마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마필들이 뛰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마필들이 껴있기 때문에 게이트 번호가 바뀌고 항상 변수는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것까지 한대건 명심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미 분석 다 했고요. 내용도 알아봤으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반드시 더바가 메인 승부처 이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도 정리하겠고요. 자, 승부처 한번 공지해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2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2, 7, 9, 11 4개의 승부처고요. 부상경마는 2경주와 3경주를 승부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이 지치네요. 경마만 잘 되면 지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동훈이었습니다.